한양대학교가 우리나라 그 건축계에서 굉장히 큰 학교잖아요. 굉장히 다양한 그 활동들을 하면서 이 그룹별로도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도 크고 작은 모임들이 그 한양대학교 내부에서도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회장님도 거의 관계하시는 소모임이나 그 한양대학교 출신 건축인들의 큰 모임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신가요? 어제도 모였지만 하는 장학회 건축과 동문장학회. 아, 동문장학회. 네. 그 해서 이제 재학생들한테 네. 8명 어제 한양대학교 저 서울 본교에 건축학부하고 건축공학부하고 해서 4명씩 하고 에리카 네. 반을 네네. 거기에 4명에서 12명 이제 장학생 선발을 한 회의를 했어요. 아, 그렇군요. 그거는 그 장학회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? 그것이 약 한 30년 됐을 거예요. 아, 꽤 됐네요. 그거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회장님이 관여하셨나요? 아니면 만들 적도 내가 관여됐지. 혹시 그 장학회를 만들게 된 그때가 배경이나 그 자연적으로 발생해서 그 후배들은 장학을 하자는 얘기 있어요. 그때 보운동 회장 때 했으니까 30년 안 됐고 지금 한 20여 년 됐고 20여 년. 또 저기 동문장학회 말고는 또 어떤 것 쪽에 참여하셨을까요? 하고서 이제 그 한양대학교 나온 사람들 중에 그 한기대라고 유명하죠. 한기대 그 모임이 쭉 뒤에 오고 있죠 지금. 거기도 참여하셨어요? 거기 내 회원이죠. 그 한길에는 그 언제부터 활동하죠? 처음부터 졸업하자마자 활동하시나요? 아니면 일정하게 좀 사회적 역할이 있으신 분부터 다음부터 활동하시게 되나요? 난 중간에 들어갔고 그것이 한 60년경부터 시작을 했고요. 제가 63년도 졸업했고 60년 한 2년 전부터 해가지고 조금 모임을 해서 전시회라든가 회원들 작품 전시회라든가 또 세미나라든가 이런 걸 쭉 해왔는데 요 근래 와서 이제 후배들이 숫자가 줄고 뭐 해가지고 크게 요새는 활동을 못하고 1년에 한두 번씩 그냥 정기 모임 같이 들어간 회원들이 있어가지고 학생들 와서 같이 활동을 하자. 그 동기분들이십니까? 아니면 선배님들이십니까? 동기들. 아, 동기분들. 어떤 분들이 같이 들어가셨어요? 들어간 것이 이제 이문호, 서천식. 서천식 선생님하고는 이름이 자주 등장하시는 것 같은데 회장님하고 아주 친하지. 각별하신 거죠? 잘 만났어요. 근데 이게 제가 그 한길의 얘기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한길에 참여하신 분들이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주로 설계하신 분들이 중심이신가요? 아니면 시공이나 이렇게 다 설계. 요것은 저 원래가 대전에 충청은행. 충청은행 본점으로 그 설계를 졌는데 SK 충청은행이 그걸 포기를 하고 SK가 그 사업 부지를 부지를 샀군요. 부지를 이제 SK가 사가지고 자기 이제 사업을 짓는면서 설계 변경을 하니까 그 땅에 내가 이제 건축 허가를 내놨으니까 그거에 대한 것을 나는 이제 뛰어버리지 못하고 SK에서 이제 정님하고 이 둘이 경쟁을 시켰어. 지명 경쟁을.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또 해서 그때 내가 이제 그 당선을 해가지고 작품을 했는데 조건이 외국에 있는 큰 회사랑 경업해서 해라.
아, 외국사 합작으로 진행해라. 네, 아. 네. 그래서 그 미국의 그저 시카고 그 SOM 네네. 썸 네네. 거기에 있는 스스키 김. 네. 그러면 영어랑 일본말이랑 일본 사람인데 미국의 그 저 일본 게 멋있게 그러니까 이거 할 때도 그 이종건 소장님이라는 분이 그래, 혹시 이종건이 이걸 같이 예, 예, 같이 하셨네. 아. 저 시카고도 같이 가고. 네네네. 이종건 회장님은 이 프로젝트 때문에 같이 시작하신 그래요. 건가요? 아니면 그 전에? 그렇게 됐었고 전에. 아, 그때. 나는 저 어미 있다가 네. 사무에서 팀장을 있다가 네. 나한테 이제 와가지고 아. 지금까지 이제 꼴려. 그렇군요. 그리고 저 네. 대전 공설운동장. 네, 그 말씀도 여기 굉장히 큰 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. 네. 대전 공설운동장을 그 내가 일은 했지만 네. 그 이렇게 남는 게 없어. 그 뭐냐면 계룡이랑 네. 그 통키 비슷하게 네. 통키 비슷하게 이제 그걸 해서 내가 직접 그 설계를 했는데 원 설계 그 아웃도라인 그 네. 계획 풀에는 김수훈 씨가 했고 아, 기본 계획이요? 기본 계획을 김수훈 씨가 했는데 그걸 그 대전시가 예산이 없으니까 네. 김수근 씨한테 얘기를 해서 프렘만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본부석만 설계를 했어. 본부석만 설계를 돈 없다. 네네. 그래서 이제 이것은 한국 따르면 그려놨지만 그것이 이제 처음으로 우리나라 공공운동장에서는 이게 그라운드 식으로 계단식으로만 된 게 아니고 잠실운동장 마냥 이렇게 구부려서 바가지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이렇게 올라서 이제 축이 다 다르지 360이 일자로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 내려가고 바가지를 이렇게 오그려서 해놓은 거 마냥 그 해놓은 거니까 그걸 축소판으로 대전운동장이 된겨. 응? 그게 연도가 지금 그 어떻게 되죠? 저 대전 공술운동장의 연도가? 대전공설운동장 1979년. 79년. 그러니까 1979년이니까 잠실 종합운동장 시작하기 전이죠. 아니, 그저 공사하고는 도중이었지. 잠실 종합운동장 공사할 때인가요? 공사했어. 아, 잠실 그때 종합운동장 공사하고 있었어 그때. 79년. 완공은 안 됐고. 아, 그때. 네. 그러면 이제 그 영향이 그 대전 공설운동장의 본부석적 설계에 본부석만 딱 계단이 있어서 그것만 하고 나중에 이건 돈이 없다. 이런 것들을 해라. 너 할 수 있느냐? 그렇게 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까지 전부 하려니까 이 양반이 손수익 그 당시 충남 지사한테 그 당시는 저 대전시가 충남도 대전시요. 지금 대전 관역시지만 충남. 네, 그렇죠. 지사한테 가서 홍소를 친 거야. 일에 대한 욕심으로 그런 것들 막 시작 그래서 이걸 설계부터 시공까지 일관로다가 그 통키로다가 나한테 책임을 주고 내가 시공까지 끝낸다. 왜냐면 그때 부시장이 그때 대전시장이 이 김보성 대전시장인데 이 양반이 김수근 씨한테 설계를 맡겼는데 이게 3년 전부터 맡겼다는 게요. 그거를. 근데 이 양반 만나려면 하늘의 별 따기다 이거요. 이게 여기다 설계 맡기면 이거 1년도 안 남았는데 설계가 되겠냐. 그러니까 설계까지 다 해서 요 설계를 바탕으로 내가 다 해라. 그래서 이제 그걸 맡아서 해가지고 나를 믿고 한 거예요. 아, 그렇군요. 나를 믿고. 설계해줄 동생들이 있으니까. 그렇지. 그래가지고 가서 일을 하는데 그 설계를 해볼게 나도 처음 만나는 거 이게 이제 그 스탠드가 그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360도 축이 다 다르잖아. 요 높고 낮고 그냥 이렇게 타선형이 들어가. 이게 그 잠실 다음에 그 두 번째 그런 형이 된 거예요. 그러네요. 요건 이게 다 홀리고 뭐 야구장 짓는다니까 아쉽기도 한데 그래가지고
그걸 짓는데 그 당시에 79년인데 그 현장에 그 회장이 군인 승길의 성격이 어디 가서 못 믿어. 그래가지고 현장 설계해라 이거야. 그 현장 창고 같은 건물 어디서 그 함석 지붕이었는데 그 여름이 더운데 말이야. 거기서 근데 여기 사무실 직원도 그때 5명 있는데 그 직원들 다 뒤로 내려가서 설계하는 거야. 그러면 그 당시에 선풍기나 있지 뭐 에어컨도 있고 아무것도 없어. 큰 바람에 날리고 이거 뭐 잉크가루 이거 티자로 했으니까 그때는 굉장히 애먹어. 그렇게 하면서 설계 두면 되는 대로 현장 다 지시하고 뭐 하고 해서 그 그라운드 이렇게 되는데 가운데다가 원두막 마냥 이걸 해놓고 거기서 마이크 가지고 그냥 각 공구 돌아서 지시를 해가면서 그때 그 6공구로 나눠서 목조팀, 호구리팀, 철금팀 그거다 그 6공구로 나눠가지고 이제 조립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10월 25일 날인가 25일 날 그 저 시작인데 그것을 준공을 해가지고 그 전날까지 자관 그 2인 회장부터 나까지 그냥 빗자루로 그냥 다 청소 실어가면서 끝내 그 다음 날 개막을 한 거예요. 이게 이 건물이에요? 맞아. 지금 말씀하신 그 김승훈 선생의 그 디테일 같은 이런 부분들이 그 디테일이 있었다는 그 설계하는데 답답해서 공간에 있던 그 김원석 씨 하고 한 두어 사람을 데려다가 몇 번 불러다가 얘기를 듣고 상의하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히스토리는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스토리 같은데요. 그 김승호 선생님 작품에 이제 결국 함께 이루어지는 거네요. 그렇지. 그런 셈이지. 그러면 이 당시에 요 이제 대전에서 굉장히 큰 일을 하신 건데 이거 하실 때 보니까 꼭 같은 연도에 대전 서부 버스 터미널도 설계하시고 유성 관광도 설계하셨어요. 요게 근데 일이 하나로 자연스럽게 이제 대전 쪽 일을 좀 많이 하시게 되는 계기가 마침 있는데 가서 하니까 이제 그 대전 서부 터미널 그것은 이제 그 우리 집안이야 그 오나가 우리 저 그 뭐냐면 대전에 그저 기흥역에 아니 금남역에 금남 충남 그 역에 있는데 그 버스 회사 사장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설계를 손을 댔고 그걸 이제 형이 그걸 따면서 그것도 그 뭐야 유성 관광 호텔은 불이 났었어. 애초에 있던 건물이 5층이었는데 불이 다 탔어.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새로 재건을 하면서 10층에다가 올리는 그 설계를 내가 했지. 근데 그때 마침 그 공사가 같은 때 이루어지니까 기름공사 그때 회사 생기고 얼마 안 되니까 이제 형님은 나를 형님이 유일하게 이제 건축가 나오고 건축가니까 나를 어떻게든지 기름공사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죠.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양반이 여러 번 했어. 그 전에도 그렇게 시도를 하고 그날 이제 기름공사 전부 다 명함 박아놓고 이 세 현장에 대해서 그와 또 하나 있어. 대전 시민회관. 대전 시민회관도 설계부터 하셨나요? 여기는 인테리어 하셨다고는 나와요. 인테리어. 그 설계한 그 건물 뼈대기는 다 돼 있는데 그 내부 공사를 하는데 그걸 좀 또 도와달라. 그래서 이제 그 설계를 하는데 그 공사를 또 그 공사는 이제 애초부터 뼈대기를 기록했어. 했는데 그 내부 하는데 그때는 중간 들었는데 이 양반이 공소론 농장 유성호텔 터미널 시민회관 하는 데 대해서는 이의구와 전적으로 다 해라. 그 이의구 사인을 쓰는 돈 한 푼도 못 나간다. 모든 걸 그 관장하라 이거예요. 그때 서울시민회관이 세종문화회관이 진지가 한
1, 2년 전에 그 중국 완공됐어. 네네. 그 김현경이라고 지금도 같이 일하는데 동기가 대림산업에서 네. 거기 그 부소장을 했어. 응? 그 친구를 이제 데리고 그 친구를 가서 내가 세종문화회관 가서 그 천장석까지 다 들어가서 네. 문을 보고 보면 그 보고 참고를 해서 그 내부 설계를 해준 거야. 아, 그렇군요. 시민회관을. 그러면 대전 시민회관은 설계가 됐는데 공사하다가 일을 내부 이제 마감만 네, 그럼 음향이라든가 뭐 이런 것만 구조는 완전히 다르고 그래서 이제 기름소 공사를 맡았으니까 네네. 내부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뭐 할 거 아니냐. 이게 세종문화회관이 그때 크게 진 극장으로 이제 그렇죠. 잘 됐다 해서 그 벽에 튀어나온 흡음 시설 있잖아요. 그 툭툭 나오는 네네. 이런 것들이라든가 뭐 천장 구조라든가 이런 거 다 내가 쓴 거죠. 그렇군요. 요 자료를 보니까 이게 대전 서부 터미널의 이 모습인데 맞아. 지금도 남아 있는 건가요? 남아있어. 내가 이런 식으로 설계한 게 많았어. 내가 이거 네. 하는 건 좀 뭐야. 밑에 기본 기초하고 네네. 우리 사무실인데 건물이 반드시 올라가는 재미없잖아. 그렇죠. 뭔가 밑에 주고 위는 좀 따로 좀 해서 발코니가 나와가지고 네네. 올라가는 게 자연스러우니까 그 변화도 있고 그렇게 했지. 해가지고 당시에 혹시 이런 것들이 뭐 유행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? 안 했어. 회장님의 내가 이거 취향이세요? 그렇지. 그때 내 취향이고. 그래서 이게 팬티 버스를 들어가니까 버스를 씌우기 위해서 이제 그리고 이게 좀 터치 스크린이라서 네. 그래서 이게 발코니가 네네. 일종의 버스 승객들 캐노피처럼 비맞지 않게 기능이 하나 있고 뺑돌하게 이걸 해서 저것이 스판이 한 6m 있을 거예요. 이제. 캔틸레버가 튀어나온 쭉 거군요. 네. 6m한테도 5m 얼마나 나갔어. 네네. 그랬더니 이거 이렇게 나가지고 이게 제대로 지탱이 되겠냐. 보가 중간중간에 왔지. 네네. 아, 그렇군요. 보가 저 밑에는 이제 허치를 달아서 보가 이렇게. 버티게 해서 이렇게 나가고. 그래가지고 위험하다고 또 해서 여기 사진에 여기 버트레스가 없나? 여기서는 잘 안 보입니다. 버트리스 따로 버트레스를 달았어. 여기서 그렇죠. 안전장치 필요한. 여기 철근 기둥에 요게 기둥에서 상부가 좀 보이네요. 기둥에서 그 후에인가 해가지고 버트레스를 철근을 그 안에다 이렇게 기둥을 두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. 아, 그렇군요. 요 사진이 하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대전. 이런 스타일은 내가 좋아해서 많이 했어. 유성호텔이 요게 이제 회장님이 설계하신 잠깐만요. 요게 좀 이게 유성호텔인 그렇지. 거죠.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요 부분 전체가 다 설계하신 건가요? 요 부분마저 요건 다 증축인가요? 저 짝은 증축이고. 요 부분이 처음에 설계하신 메인만. 이게 그 당시로는 그 지역에서는 제일 큰 호텔이었겠는데. 네, 호텔이죠. 이게 보면 이렇게 돌리고 중간에 코너를 주출 입구로 설계를 하잖아요. 뭐 특태화가 그냥 그 1, 2, 3, 4, 5층이 기존 건물이었기 때문에 군락이잖아요. 여기 위에 증축하셨기 때문에 이 구조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군요. 그럼 이 시기에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이제 회장님 입장에서 설계를 하시거나 계룡건설에서 시공을 한 거라서 설계사무소나 계룡건설 입장에서도 이렇게 사무실의 규모가 커지는 어떤 계기나 그런 게 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까? 그런 건 뭐 이게 다 소문 없이 내가 뒤에서 다 하는 거니까. 그러니까 소문 없어도 이제 수입은 늘어날 수 있잖아요. 수입은 사람들 좀 회사 조금 가서 그 하는 일만 거시게 했지. 수입도 없고. 근데 이때까지만 회장님이 직접 설계하시던데 모든 걸 다 하시던데. 그렇지, 다 할 적이. 근데 79년이 혹시 이름이 창건축으로 바뀌면서 종합건축사무소로 바뀌도 있고 그 원절이 아닌가요? 그렇지, 그때가 창건축으로 바뀔 적일 거예요. 그 고전에는 창건사 사무실, 창건사 건축이라고 돼 있었어요. 근데 그러면은 사실은 이때 큰 거 이게 그때가 종합건축사 제도가 생긴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큰 건물을 하려다 보니까 종합건축사로
사무소를 바꾸는 것도 필요하셨을까요? 아니면 그거랑 그런데 무관한가요? 그 당시는 필요했었지. 내가 조금 더 큰 일도 서로 하니까. 네.